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 부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차례는 이제 다음에 책을 보면서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역사 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유사에 의해서 단군조선부터 역사를 시작한 걸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요, 그게 아니고 당구조선 이전의 나라 구리에서부터 우리 역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삼국사는요, 백제봉기 제일 끝부분에 조선 이전이 있고, 그리고 김유신전에 고리 이전이 그 당군조선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조선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리는 주물 고구리는 구리라는 조선 이전 구리라는 나라에서 국호를 따와서 고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호를 따왔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통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또 이제 정통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상 나라 이름에 인을 붙이지 않은 유일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 고리인, 뭐 신라인, 백제인 이렇게 안 하고 인을 붙이지 않고 그 시대에 다른 말을 표현한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때가 어느냐, 바로 당군조선 이전의 구리라는 나라 시대의 백성을 묘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55권에 있습니다. 근데 묘민이라고 했는데 그냥 묘민이라는 뜻이 뭐냐, 시작한다, 처음에 시작한다는 것이 쌍묘자거든요. 즉 국호 구리도 이게 동틀려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거나 처음 모든 모종이 처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이나 다 시작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백성 명칭인 묘민이 그걸 따서 신라인들은 묘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요, 그럼 우리도 뭔가 정통을 개성한다는 걸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호는 고구리가 가져가고 저 백성 명칭은 신라가 가져갔다면 우리는 무엇을 차지했을까? 이게 바로 구리의 첫 임금 거발안을 따가지고 백제 수도를 거발성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당군조선 이전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정통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걸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고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당군조선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버렸는데, 그게 우리가 의심을 안 가진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 단군조선을 어떻게 성립했다고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수양을 하다가 곰이 인간으로 화신해서 당군을 낳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데, 아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서 나라를 건국하겠습니까? 또 단군의 요임금은 같은 시대인데, 요는 인간 시대입니다. 인간 시대인데 곰과 호랑이라는 말로 표현해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유사의 이야기 속에서 빠져가지고 구리시대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당군조선 이전에 구리가 있다 분명히 써놔서 저는 이 첫 국가를 구리로 했습니다. 물론 한당국이 이제 한당국은 이걸 배달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달이라는 걸 그 이후에 쓴 흔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고구리, 고리, 코리아까지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죠. 천년만년 누리세하고 썼으니까요. 그래서 구리를 첫 국가로 이렇게 하면서 구리계사 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조선을 넘어가서 그게 이제 조선을 우리가 이제 이려는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냥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어떻게 말하자면 끝을 맺느냐면요. 기후가 번조선이라는 걸 이게 명칭을 가지고 당군한테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낙랑국이 있었고 그리고 해모수의 북부예요. 즉 고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북부해라고 표현합니다만 해모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일각께서 이거 난 정치 못하겠다 하고 산으로 입산을 해버립니다. 하고 후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즉위가 해모수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랑국 고구리 그러니까 북부여 고구리 전신인 북부여 그리고 번져서 삼국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번조선이 마지막 왕 기준이 위만한테 왕위를 찬탈다가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탈출해 가지고 가서 사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낙랑국 고구리 위만조선 기준의 사만 이렇게 사국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낙랑국은 32년에 고구리에 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낙랑국 지역은 말하자면 다시 대륙국가 고조선이나 구리 때처럼 대륙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랑국에 있을 때 백제 신라가 외가 건국을 합니다. 그 낙랑국이 있을 때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을 자꾸 이제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합니다만은 낙랑국이 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한 걸로 이렇게 삼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사 시중양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라 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근데 그것을 이제 광개토항 때에 백제 신라 가라 외가 고구려에 속하는 것으로 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 백제가 광복을 합니다. 이제 신라를 이게 사로 신라를 끌어안고 광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가 광복을 했을 때 503년에 마리간에서
신라라는 왕칭으로 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에 속했던 사로신라가 광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동서의 두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가 망하면서 신라가 사로신라와 그냥 신라 이렇게 신라가 두 개가 되고 그 사이에 발해가 있고, 그리고 백제가 패망했을 때 외가 백제한테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백책이 그냥 몰살을 하죠. 그러는 바람에 백제의 군사와 외의 군사가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대만으로 가서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로 정하고 본토 회복을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외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제와 외의 연합군대가 대만으로 탈출했다가 진화의 동부 지역과 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본토 회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본토 회복을 못하죠. 끝내.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요와 금과 원과 청은 이 고구려 후예입니다. 왜냐? 고구려는 연방국이었잖아요. 근데 거란이 말하자면 돌고 이게 이렇게 거란이 소선명이가 이렇게 합니다. 고구려 강력을 우리가 다 차지했다. 고리는 신라 땅을 차지하지 않았냐? 소선명과 서희 담판에서. 근데 서희가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한다. 그래서 국호를 고리로 했다. 그러면 고리와 요는 결국 고구려 후예라는 뜻입니다. 고구려 연방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금이나 원도 다 고구려 후예 국가잖아요. 그 청나라도 고구려 후예 국가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까지 청나라나 원나라나 금이나 요를 우리가 다른 민족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자꾸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서 조선 팔도인만 민족으로 보는 그런 역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분명히 삼국사와 동이전에서는 고구려 연방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방의 후예를 다 같은 동조로 봤을 때 끌어안는다 그러면 우리가 당군조선이나 그 이전의 구리 시대를 복원한다. 그것이 뭡니까? 고구려 당물 정책이거든요.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당물이라고 했어요. 왜? 당물이라는 말은 뭐냐? 구토를 해본다. 그럼 주몽이 건국에서 구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리를 회복해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리로 회복하는 아시아인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고구려 연방제도.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 금이나 원이나 청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이 끊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김산호 화백이 80년대 중국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미국 시민군 짜니까요. 중국을 들어서 당서인을 만나서 늘 개방을 해라. 안 그러면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듯이 진다.
그러니까 그 당석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지 않았다. 당신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삼 씨는 나는 한국인인데 왜 우리가 지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청나라를 건국한 여진이 고구려 발해 후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게 우리 국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휴전선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럼 북쪽은 다른 민족으로 본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조선민족이라고 해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리와 요도 분명히 고구려 후예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남북한과 만주가 다 고구려 후예입니다. 왜? 지금 와서 그걸 고구려 후예끼리 하나로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리를 어떻게 재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리를 복원하는 것이 삼국사와 동의전의 목표였다면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보다도 더 우리가 결속할 수 있는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국호 고구리와 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자가요, 고구려의 여자, 고려의 여자가 우리는 이제 형용사로 얘기할 때는 빛날려 고울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국호를 할 때는 니로 읽으라고 삼국지에도 써 있고 당세도 써 있고 전운옥표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문에도 복수 천자문에는 분명히 단음일 때는 이제 고울려 빛날려 써 있지만 복수음으로 된 천자문에도 1918년까지 국호를 할 때는 니로 읽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리 고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1920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면서 고구려 고려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조선 총독부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구리 고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리도 동털려자지만 제가 고를 리로 읽어야 된다. 왜? 리로 읽으라는 건 사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리로 계속해서 불러준다는 건 이건 인간세자를 우리가 옛날에 누리세라고 그랬습니다. 500년 전에요. 그 누리는 뭐냐? 천년만년 누리세. 오래도록 계승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고구리라고 복원하고 고리라고 복원해 줘야 됩니다. 국호 하나도 제대로 불러주는 후손이 어떻게 후손입니까? 그리고 북부여 해모수가 분명히 고리국의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 이 분명히 우리 역사상 읽으라고 한 여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당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구리가 나올 때 고리라고 하라고 전부 다 발음교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것이, 그건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호를 좀 바르게 일러주십사 하는 거고, 아울러서 신라는 독립한 신라, 마리간에서 왕으로 한 신라는 그냥 신라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그리고 사로국에서 신라로 이렇게 확정한 신라는 사로신라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서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사로신라를 분명히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과 낭낭군을 구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역사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